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니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북아하우스에서 출판한 권경인 교수님의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상담 전문가이자 상담 전공 교수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상담 내공과 자신의 육아 경험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본 책에서는 생애 초기 자녀와 양육자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양육자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자녀와의 관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까지 부모들을 위한 따뜻하고 강력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흔히 타인과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아이와 잘 지내고 싶다의 핵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아이를 백날 바꿔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법을 수없이 배워도 기법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지 결정적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방법을 몰라서 좋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확장하는 것이 심리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많아야 쓸 데가 많습니다.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것, 자기 이해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부모 교육의 핵심은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부모의 힘은 자기 이해의 힘입니다. 자기 이해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 인류가 탄생한 이래 내내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너 정말 왜 이러니? 자기 멋대로구나. 아이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부모의 책무입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교사, 상담자는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이해는 내가 원하는 것, 정서, 욕구 등 내 삶의 판을 돌리는 중요한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판이 돌아가는 추진력의 원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욕구나 주제, 내가 아이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증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자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부모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욕구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밥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뭘 하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렇게까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이해는 관계나 편안함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걸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심지어 그것 때문에 누구와 격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 치료사이자 자녀교육 전문가인 헬 에드워드 런켈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자신에게 삶의 초점을 맞춘다.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아이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줄 수 없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나의 1차적 의무이다. 이것도 앞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내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아이를 고치거나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 지점으로 인식한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거나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해하고 부모로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외부 대상은 밖에 있는 대상, 내부 대상은 안에 있는 대상입니다. 오래전 방영된 드라마에 나온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라든가 그녀의 자전거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같은 광고 커피는 내부 대상을 말합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지막에 생각하게 되는 대상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내부 대상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명료합니다. 외부 대상은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내부 대상은 외부 대상이 안으로 들어와서 정신적 이미지로 내 속에 남는 것, 즉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 이미지, 환상, 대상에 대한 느낌, 기억,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내부 대상일까요? 외부 대상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내부 대상일 테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내부 대상이기도 하고 외부 대상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아이들 역시 내부 대상이기도 하고 외부 대상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 이 대상이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대상으로 출발하지만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대상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내면화 과정입니다. 그 내면화 과정의 첫 번째 출발을 부모와 하게 되고 그렇게 부모와 관계를 맺은 잔재가 내부에 남고 그것으로 심리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인 엄마와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엄마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깊고 좋은 경험이 많으며 어른으로서 영향을 주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엄마가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로 믿을만하고 말과 삶이 일치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믿을만하고 정직하다, 따라갈만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 강연에 와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린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좌절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하는 강연을 들을 때도 마음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잘할까? 정말 애를 잘 키우나? 저 말이 진짜일까? 하고요. 엄마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의심과 공격성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를 속일까봐 의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수증을 받으면 구겨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착취하고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대상 경험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은 많은 패턴이 일상적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는 미세하게 나타나지만 연애를 하여 깊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기가 맺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그때까지 만났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항상 의심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비교합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잘 봐. 내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아. 하고 스스로 믿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 문제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 탓이라고 돌립니다. 특히 왜곡시키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의 문제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안의 내부 대상을 가지고 외부 대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아이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해보면 주로 부모의 문제입니다. 남의 일일 때는 부모 문제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 나는 문제가 없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왜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기 위해 강해지려 노력하고 많이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더 고차원의 관계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약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경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자아의 틀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부모를 둔 첫째 아이는 대체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주입하는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빠는 나도 했는데 나만큼은 해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못 미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나는 부족하다 라는 자아의 틀을 형성합니다. 목적은 잘하라는 의도였겠지만 아이에게 인지되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너 참 괜찮아, 너 참 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요. 아이에게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 놀라운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어지면서 아이에게는 그것이 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메시지를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나쁜 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내 속에 못나고 우스꽝 들어오면 입 밖으로 내어 말하기에 치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분열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런 부정적 측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열어보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지니는가가 통합입니다. 없는 것, 안 보이고 싶은 것, 차마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뒷자리에 빼놓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감은 있는 걸 편안하게 있다고 하고 없는 것도 편안하게 없다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뭘 많이 가져서 이런 걸 가졌다고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없는 것도 편안하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양육을 하는 부모는 통합과 분할을 적절하게 잘해서 결국 통합을 완성합니다. 통합은 두 개의 정신적인 요소를 의미 있게 합치는 것, 분할은 혹은 변별은 두 개의 정신적인 요소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통합하거나 분할한다는 것은 나눠져 있을 때 합치는 것이고 합쳐져 있을 때 나누는 것이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뉘어 있는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잘하고 통합된 것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인식하는 것도 잘 인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화가 날 때 이 화에 대해 분화시킬 수 있으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바깥에서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참는 게 너무 힘들어져. 엄마가 참는 힘이 거의 바닥이 났어. 너 이렇게 조금 더 칭얼거리면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낼 것 같아. 그만해. 이런 것이 분화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너 죽을래? 이 더운 날 너까지 왜 이래?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떨어졌는데 그 어떤 설명도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덕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덕스는 어린 시절 전쟁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여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죄책감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인생 전체에 모두 걸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덕수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파편적인 사건들로 보는 게 아니라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덕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진로든 결혼이든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방식, 손녀를 데리고 걷는 방식도 이 축을 가지고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흐르는 통합된 주제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어떤 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가? 내 양육의 통합적 축은 무엇인가가 해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통합적 주제를 파편적 사건에서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상담자가 많이 하는 일이 파편적인 사건들에서 삶의 주제,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을 파악하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할은 잘 시키지만 통합은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가혹하게 몰아친 것 따로, 내가 서러운 것 따로 바라보지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꼭 상담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서푼어치밖에 안 갖고 있어도 부모는 부모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역량이 많아서 심리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많아서 부모로 멋지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게 서푼어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양육을 전혀 해줄 수 없고 돈도 없고 심리적 기능도 낮아서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평생 부모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신 앞에 가서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신은 후자에게 더 수고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는 방식도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부모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걸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약한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부모라는 점수를 매길 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주어진 게 아니라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본으로 멋지게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본이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자녀들도 압니다. 자녀도 최선을 다한 부모를 알아봅니다. 도널드 위니컷은 좋은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엄마는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도 아니고 적절히 좌절도 제공하면서도 반응하기보다는 존재하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 돌아갈 내 편이 있어. 라는 안정된 믿음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불안하더라도
이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